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념처경에 나타나는 마음 챙기는 공부의 요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마음 챙김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예, 마음 챙긴 샤띠로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러나 하는 부분 보십시오. 38페이지 그러나 중간에 밑에 단위에요. 그러나 대념 적용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러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그렇죠? 사마타라는 집중 명상, 위파사나는 분석 명상이라고 전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분석 명상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머리로 이렇게 분별하는 거, 분석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분석 명상은 직관입니다. 직관인데 그냥 알아차림 속에서 샤티 속에서 즉각적인 분별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분석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샤티를 하면은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알아차림 대상이 첫 번째로 딱 첫 번째 대상 접촉되는 대상을 캐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샤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A가 현상인데 A를 딱 알아차려, B 현상이 B를 알아차려. 일어날 때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망상이 끼들고 잡념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가 나타나요.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찰나산매야. 찰나산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마음 거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거 보지를 못했는데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일어나는 걸 알고 사라지는 걸 아는 그걸 뭐라가 분명한 알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고 분명하게 아는 알미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생기는 게. 근데 그때는 일어나고 사라진 뿐만 아니고 이 무상이고 이건 고고 이건 무아락하는 분명하게 아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관찰이란 말인데 그럼 어째서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위급한 사항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마치 영화 필름같이 한 찰나에 쫙 나타납니다. 순간적 나타 순간적 딱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찰나인데 순간적인 한 찰나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오랜 시간 천천히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김성재라고 하는 그사님은 위파사나 수행을 4년 했는데 교통사고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세 바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세 바퀴 돌아서 안착돼서 자기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거의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얘기는 그 짧은 찰나에 슬로 비디오 같이 이 도는 같이 다 그냥 자기 보고 있었다. 이렇게. 그 원순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자기 강주에서 택시 타고 이제 송강사로 들어오는데 앞에 이제 트럭이 덮친 거야. 트럭이 덮치는데 이 운전사가 놀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핸들을 틀어서 교살았어요. 그리고 이 택시 기사가 나와가지고 벌떡 주저앉아 땀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원순 선생님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알고 보면. 슬로 비디오 같이 하나도 놀라지 않고 그 덮치는 상황에 핸들을 끄는 같이 슬로 비디오 같이 보이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죠. 시간은 찰나 시간인데 왜 그렇게 보이는 얘기죠. 그 순간에 고도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에 의해서 찰나 시간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선원장
기본 선원장으로 계신 대전 스님 말씀도 철도가에서 차고 오니까 급히 팍 피하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자기 살았던 모습들이 쫙 슬로우 비디오 같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림하면 A를 알아차리, B를 알아차리, C를 알아차리, 알아차림하다 보면 찰나 300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잡념이라든 감정이 끼들지 않게 되면 어디에는 시간은 보통 찰나지간이지만은 본인 수행자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찰이는 짧은 시간도 이 아주 슬로우 비디오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 예? 수행하는 사람들만 겪어요? 그거. 예, 수행하는 사람에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인간의 한계를 저한테서 느꼈을 때 그게 왔어요. 아, 그렇죠. 슬로 비디오 있지요? 예. 영화 필름처럼 1분도 안 되게 몇 초간에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생을 1분도 채 안 걸리는데 다 본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걸 얘기해. 고도 집중력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고도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찰나 시간에 일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신비한 점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직관이지만 알아차림이라 하는 직관에 속하지만 분석 명상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찰나 시간도 다 분석이 가능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넷 떠도는 이 사티하는 것은 비분별이고 비판단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게요. 그래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는 거죠. 직관이든 추론이든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 질적 차이가 없다 하는 건 분석하는 건 똑같다. 직관 속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얘기하자면. 그런 대다수 그 직관에 대한 책에 나온 건 이런 이야기는 다 빠져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 빠져 있는가 하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나 이런 깊이 수행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고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다들 보면 직관을 얘기할 때 비판다 비분별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 여러분은 경험하죠. 요 엘리베이터 탈 때 막 얘기하면 쑥 올라와 있지. 근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는 천천히 내려 이런 경험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상생활도 그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봅시다. 사실 그것은 집중이든 관찰이든 마음챙김이 없이는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 마음챙김이나 사티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집중을 강조하는 사마타의 경지에서는 이파사나가 불가능하고 관찰이나 통찰을 강조하는 이파사나의 경지에서는 본산매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둘이 대상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수행하는 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타 수행하고 이파사나 수행하는 한 가지 길.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길. 근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쌍수하는 같이 닦는 길. 이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사마타 경지에서 이파사나 불가능하고 통찰을 강조하는 이파사나 경지는 본사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희 경지는 두 개가 함께 상수하는 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대성에서 상수를 얘기하는 선정을 의지한다. 선정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집중하고 있는 상태죠.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분석해가는 이파사나가 사유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건 틀린 이야기다.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파사나 경지에 본 삼면은 불가능하다.
이파산나 하나만 했을 때 본사면 불가능하다 하는 말은 맞아요. 그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타 경지에서 이파산나 그 집중 강조하는 사마타 경지에서 이파산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삼매를 의제가 이파산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둘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대상이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은 대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파사나, 그니 공성을 알고 있는 이파사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 대상이 다르다는 말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는 없죠. 사마타는 찰나생, 찰나매라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이파사나는 찰나생, 찰나매를 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한쪽에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아주 멋지게 구별을 잘 해놨습니다. 표상은 뭐 이미지죠. 혹시 뭐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이 방법은 세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 다이빙 하는 분들은 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죠. 올림픽 때 다이빙 하러 올라간다. 얼마나 멋지게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기시니까. 그럼 딱 올라가지고 그냥 바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해가지고 딱 돌린대. 내가 어떤 자세로 딱 뛰어내리겠다 하면 미리 딱 돌리는 거. 이미지 돌리는 그 표상이에요. 그리고 탁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세 미만의 소녀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있죠. 축구로서. 그때 인터뷰에 또 이런 얘기 나와. 누구하고 인터뷰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골을 집어넣는, 바로 제가 골대를 탁 차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많이 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표상이죠.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세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건축에도 씁니다. 건축에는 이제 표상이라는 건 이 머리 떠올린 표상이 아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죠. 아예 이 컴퓨터상이 시뮬레이션 딱 건물을 올린 거 미리 보여주고 그게 이제 서로 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표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과학에서는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우주를 상상해가지고 사유하는 그런 거죠. 이런 방법이 과학자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상은 전부 사마타예요. 근데 이파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분석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샤티하는 마음챙김이 없이는 표상에 집중하는 사마타도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이파사나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이런 두 종류의 수행에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파사나 여기 이제 전부 시간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 차례 한 번 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몸을 갖자, 몸 샤티 하면은 여기에서 현상이 생겨요. 현상이 첫 번째 생깁니다. 현상만 보고 있으면은 수행 진전이에요. 그래서 세간이 바산다. 그럼 요걸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뭘로 보는가 하면은 무상,
고, 무와 공으로 보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발, 이 발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는 데는 세 번의 단계에서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나무가 사라지. 또 하나는 조건. 이 두 개 합하면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 사라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흙물불 바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무상고무와 공을 치더라 이 법이에요. 이 법은 이제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을 이렇게 해체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궁극적, 여기에서 깨달음이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온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선정이 오겠죠. 삼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샷뒤 없이는 표상에 집중하는 사마타도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치하는 지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 두 종류의 수행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신연상이다. 그래서 실참 수행의 5가지 강력한 기능과 힘을 설명하고 있는 오건, 오력에서도 마음 챙김의 기능, 혹은 마음 챙김 힘, 그 샷뒤 힘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강조되고 있으며 본산매 제4선도 평문에 기인한 마음 챙김의 청정, 그 샷뒤 파리누띠라 됐네요. 산념 청정을 그 강력한 특징을 들고 있으며 구차제적인 법수를 열거하는 중부제 111경에서도 샷뒤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성 논서에서는 뭔가 하면은 샷뒤와 삼빠자나띠, 그 정지죠. 이 두 가지에서 열반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성 논서에서 얘기해요. 그럼 대성 논서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샷뒤 얘기하면 남방불교 전유물로 생각, 초기불교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성의 수행에도 똑같이 샷뒤를 강조. 왜 그러냐? 샷뒤는 부처님 당신이 사용하면서 수행 용어로서 신조어입니다. 다른 그 종교에나 다른 어떤 그 경전이 전혀 거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기억이란 뜻으로 간간히 쓰지만은 본격적으로 샷뒤라는 말을 쓴 거는 부처님이 샷뒤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수행 용어로 자리 잡은 거예요. 얘기하자마. 네. 자, 5째, 대인적인 사성계를 관찰해서 구경의 지혜를 정득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 가운데서 괴로움의 특성과 그 원인과 소멸과 소멸의 이런 길을 꿰뚫어 아는 것으로 해탈 열반을 성취한 것을 설명한다. 해탈이라 하는 말은 불해 벗어날 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자유 이런 뜻이. 네. 열반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평온을 얘기하잖아요. 정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시달린 사람에게는 열반은
행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번뇌망상에 시달려가지고 고민한 적은 없어요? 아주 힘들어 생각해도 막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날 생각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러면 세상 살이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 부지기수 많아. 그래 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지혜에서 조연인 지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야. 생로병사가 없어. 열반은. 그런데 이르게 되면 행복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본문의 주석을 보면 알겠지만 21가지 가까이 대상에 대한 마음 챙기며 설명을 마치면서 대염체경의 주석은 모두 고진멸도로 마무리 짓고 있다. 자, 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경 유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문집성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듯이 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상경 유경에 코끼리 발자국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성제입니다. 대성도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려 보여드리죠. 이런 이야기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고진멸도 이제 사성제가 있다, 이요.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은 소멸 방법.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이 열반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초기 불교부터 쭉 와서 이 부파불교 거쳐올 때는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계속 오다가 대성이 오면은 달라져. 대성은 바로 요 멸성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대성이에요. 고지멸도 중에서 멸성제 빼고 나머지는 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출발은 멸성제에서 시작합니다. 대성불교 시작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진성 스님은 저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지. 저기 대성불교는 멸성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멸성 열반에서 뭘 발견했을까? 공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성.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뜻은 공의 뜻이고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열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면 공성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멸성제에서 공성에 대한 재발견에서 경전이 뭐가 나올까? 반야모 600부가 나오고 600부 반야병인 출연하는 거예요. 멸성제에서. 그래서 반야경 쫙 600번한테 거기서 출발해. 공성이 재발견은 뭘까? 바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의 내용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중생을 구제하려면 실력을 기라야 되기 때문에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 염원이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근거가 어디 있냐? 공성에서. 왜 공성에서 이 말을 했을까? 공성은 바로 평등을 해. 공이라 하는 말은 중생과 부다가 평등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수많은 새 안드로메다에도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의 일법계 하나의 세계라는 거죠. 공이란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평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불평등 속에 산다. 얘기예요. 불평등 속에 살기 때문에 평등할 줄 아는 보디사타와 보살들은 보살행위를 하며 중생부재한 서운을 지어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 자기 재선하기 위해서 백인들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죠. 백인 우월주의를 자극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어요. 그래서 흑인이 그냥 가차없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피켓 들고 거리 나서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평등을 좋아하면서도 불평등을 더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 이 세계는. 그 트럼프 정책이 전부 그런 자국 이익을 위한 정책을 쓰죠. 자국 이익을 위한 정책을 쓰는데 그게 뭡니까? 이민 오지 마 하고 그 국경지대에 그걸 쳤죠. 장벽을 쳤죠. 멕시코 국경지대에. 근데 요즘 또 새로운 걸 하나 내셨어요. 온라인 수업하는 이들은 비자 발급 안 한다. 그러나 한국 그럼 학생들이 한 3만 명 된다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거 왜 그럴까? 알잖아.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대선이 걸려 있거든요.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 나가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이민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 그런 건데 이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 비슷하게 하는 나라가 네 나라인데 지구상에 딱 눈에 띄는 게 중국, 북한, 일본, 미국. 비슷해요. 정책 쓰는 게. 근데 이제 중국은 된소리를 맞죠. 왜 그런가 하면은 홍콩의 보안법을 내셨잖아요. 국가보안법을 채택했죠. 그건 전 세계 사람들 반발하고 일부 양제를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죠? 인도에 하고 중국 국경지대 충돌이 일어났죠. 그게 라닥이야. 그래, 인도 병사 20여 명이 죽었어. 그래, 인도에서 어떻게 됐냐? 중국 물품을 불매운동 들어간 거야. 그래,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오지 장비 같은 거, 오지 장비가 지금 가장 많이 그 판매하는 하이웨이라고 중국 그기거든요. 그건 지금 중국이 사면 초가에 직면해 주세요. 국경지대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한 대로 전 세계 군사력이 한쪽으로 중국을 대항하는 쪽 모이고 있대. 신문에 나왔어. 내 주장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이제 핸드폰이 이게 반도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럼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끝까지 뭘 챙기느냐. 영토를 챙기는데 굉장히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세계 국가에게 미움을 산 거지. 자국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베가 한 이유가 뭐야? 자국 이익을 위해서.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 배상 안 해준대. 중국에서 강제징용 당한 사람 다 배상해줬어요. 한국 강령징용 당한 사람 배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대법원 판결한 대로 안 해줘? 그러면 함부로 일본 자산을 매각하고 이러면은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행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딱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의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걸려있다.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 얘기하자면.
그건 아베가 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그런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해가면서 계속 집권해 왔는데, 이건 좀 이제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 사고방식 자체가 전부 다 딱 걸어 잠그고, 자기 것만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거다. 중국, 북한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정권이, 코로나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요. 흑인도 백인은 다 같은 사람이야. 알고만. 그렇잖아요. 평등이에요, 이게. 평등인지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구동성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인류가 멸망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불평등. 불평등. 예,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깨달음 내용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공성을 얘기하다 그쪽을 갔을 때. 예, 이해를 하십시오. 자, 40페이지. 청존 도론에 의하면 해탈에는 세 가지 관문이 있다. 그것은 무상고 무아이다. 무상을 깨뜨려 알아서 체득한 해탈을 표상 없음 해탈을 하고, 비록 고를 깨뜨려 알아 정득한 해탈을 원한 없음 해탈은 원하는 게 없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현상이든 변한다 이게요. 어떤 현상이든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걸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만족스러운 게 있습니까? 저도 만족스러운 게 없는 게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하자면. 제가 그 강당에 있을 때 한 일주일에 알아가지고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겨우 살아서 독감이 그걸 죽다 살았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쪽에. 얼굴이 그 50대 얼굴 같지. 그때 벌써 20대인데 얼굴 50대 얼굴 갖다 막 전부 다 늙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불만족스러운지 모르시죠? 머리카락. 약을 바르면 될까? 두드리면 될까? 20대니까. 아니, 출가자한테 그런 게 뭐 필요하겠어?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그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는 20대는 안 그랬다. 40년 전의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 고락하는 건 그런 거죠. 형상이 있는 건 바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자기가 딱 알면은 원하진 않는데, 이 물건이 뭐고 원하지 않는데. 얘기했지만, 저게 되고 중국에 방학 때만 가서 중국 운남 동굴이라든지 불교에 관계되는 사찰이나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지순례 하듯이 다닐 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가다 보니까 그때는 90년대니까 다간이 이쁜 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많이 팔았어. 어제는 그런 게 안 보이던데 중국에 막 길거리 파는 게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아주 이쁜데 저거 하나 사고 가자 이러면은 원수 선생님들 뭘 하는 걸. 아이고 그거 뭘 짐을 지고 다니려고 그러냐. 돌아갈 때 사면 된다. 그러니까 막 새빛깔이 그렇지 많다 이게야. 그래? 그 말 절까지 믿었어. 그래서 돌아갈 때 좀 찾아보면 없는 거야. 아까운 거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래 온갖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도 한 번은 이쁜 다가나 하나 탁, 야, 이 문양도 이쁘고 좋다 이렇게 딱 썼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가 탁 하는데 웬걸 그 장식 있잖아요. 툭 떨어지는 거야. 본드를 붙여놓은 거야.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본드를 붙였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게 그거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상은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자유로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현상이 있든지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가져본다면 또 변하는데 뭐 이런 딱 생각이. 그래서 이게 무언해탈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무아를 깨뜨려 알아 요견한 해탈을 공해탈이라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붙들고 있는 게 없어 다 놓아버려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념체경은 그러므로 고로를 통찰하는 괴로움을 통찰하는 원함 없는 무언해탈로 결론 짓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성기를 철견하는 것이야말로 조경련에서 초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깨달음이요 열반의 실현이다. 자, 맺는 말. 네 가지 마음챙김 항립, 샤티 항립은 불교 수행법의 전부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치하게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이게 마음챙김 항립, 샤티 항립, 불교 수행법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성도 역시 똑같이 샤티 항립을 얘기를 하고요. 샤티 항립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찰나산매, 관찰, 분명한 암, 바르고 분명한 암. 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샤티 항립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도 참고하는 데는 그 없느냐 얘기죠. 하도 참고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죠. 초기에는 거의 필요 없었어요. 근데 가나성경은 필요하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수행하는 게 제가 초기 경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사마타에서 이파사나 수행하는 길. 두 번째는 이파사나에서 사마타 수행하는 길.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 상수하는 길.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길이 있어요. 깨닫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제일 빠른 길인데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사마타 이파사 수행 아니고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해요. 가장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소승의 모든 수행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인데 선수행은 뭐냐 이게요? 바로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은하의 대오래요. 그래서 이 선문답이 등장하는 선문답이 바로 수행법이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답을 통해 가지고 바로 탁 깨닫는 거죠.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느냐? 부지기수 많아. 초기경전에 보면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거야. 법문 듣고 깨닫는 사람 부지기수 많아. 초기경전에는. 그러면은 선정사는 없느냐? 있다 얘기죠. 그 대표적인 누구냐? 바로 육조스님이죠. 아니 행자도 아니야. 일반의 그 가난한 나무꾼 시절에 여관에 그 나무 배달하러 갔다가 그 이제 경림 읽는 소리 듣죠. 건강경에 억무소주 이신기심 응답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딱 깨달아 버리잖아요.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은 나오죠. 남아해야 근사가 그 육조스님 찾아가잖아요. 가가지고 갔는데 육조스님 이렇게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딱 막혔어. 말을 대답 못해. 8년을 수행하고 난 뒤에 딱 와서 딱 이렇게 한 물건이라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 선문답에서 오는 선문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해주는 궁극적인 걸 얘기해주는 다른마의 법이에요. 이 선법이죠. 그런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걔는 불순 있습니까? 없다 한 말 딱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왜 없다고 했을까? 붙들고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스니에요. 얘기하서 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쟤 어때요? 쟤 깨달은 거 맞지요? 예, 허물이 없지요? 이러니까 허물이 많아. 이래. 운문스님 허물이 많다는 말에는 수미산 산같이 너 허물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런 말을 딱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미산을 엉꾸로 붙들고 막 그래서 이 대서장이 앞에 수미산을 엉꾸로 붙들고 잊지 말아라. 불망
불막이 뭡니까? 샷띠예요. 잊지 않는 것, 딱 붙드는 것. 그 다음부터 화두를 챙긴다. 화두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게,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샷띠예요. 근데 그전에는 조사선에는 바로 깨닫는 이 방법에는 그게 없었어요. 샷띠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법문도 선문도에 바로 깨닫는 방법을 썼는데 안 되니까 가나선이 등장했고, 그러면은 가나선이 등장하기 전에 뭘 했느냐? 선수행하는 사람 그 전에 그걸 했어요. 저기 천태지관을 했어요. 사마트 바사나 수행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분 누구냐? 그분이 영가 스님이에요. 영가 현각 스님이에요. 영가집이 있잖아요. 그 사마트 바사나 내용이 전부 다 천태지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때는 그런 선수행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사마타 바사나 수행하고 이런 거. 그 실질은 선의 본령은 뭔가 하면 문답이 있는 거예요. 실은. 큰 스님 법문을 한번 딱 하면은, 수자가 나서가면 선문답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멋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다 없어진 것 같아. 아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선수행해서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예. 그, 어쨌든, 네 가지 마음챙이 확립은 불교 수행법 전부 다 해도 가언이 아니다. 맞다, 이거죠. 그리고 네 가지 마음챙김에 가는 게 뭡니까? 신수신법 샷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대성 사념처도 있습니다. 대성 사념처 수행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대지도론에도 나옵니다. 자, 종경도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나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도 밝히지만 역자는 상자부의 전통 교리를 담고 있는 주석서를 중시한다. 그래서 마음챙김에 대한 역자의 설명도 주석서에 의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만 초점 맞추 나름대로 전개하였다. 저는 마음챙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마음챙김은 학자들은 맞다고 봐요. 예, 학자들에게는 맞는 용어일 수가 있어요. 왜? 딱딱 맞아요. 근데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잘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대상을 할 때는 챙긴다 하는 말 자체가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속도감이 없어서 곤란해요. 그러니까 즉각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마음 챙기면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수행 일기를 적을 때도 이런 감각을 마음 챙김했다 하는 말, 이러한 감각을 알아차렸다 하는 말, 달라요. 어감이 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차림이라 하는 말이 훨씬 잘 맞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샷대하는 말이 첫 번째 딱 접촉되는 대상을 이게 챙기는 것이 챙긴다기보다는 접촉 대상을 딱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딱 맞는 거죠. 챙긴다 하는 말은 속도감이 떨어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샤티를 알아차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자, 독자들의 개인적 관심과 취향에 따라서 대யம் 적용을 토대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역자 서문의 가급적이면 이런 언급은 삼가하려 하였다. 실천 수행에 대한 성급한 자기식의 이해는 오히려 바른 길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 대념 적용이 설하고 있는 실천 수행의 핵심은 주석서와 청년도론의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본서에서 역자는 그런 주석서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옮겼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주석서를 왜 얘기하느냐, 청년도론을 왜 얘기하느냐, 대념 적용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이제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건강경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은 노 했어. 얘기하죠. 주석서 건강경만 강의하기는 어렵대.
주석서 보고 해야 된다 이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죠. 이런 얘기. 경전을 갖고 그냥 강의를 하면 자기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기 사견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큰 스님들이 주석했던, 옛날 논사들이 주석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해석을 하는 게 오류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게.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강원에서도 능경하면 능경 개완소를 봤죠. 능경을 보는 게 아니고. 왜? 주석서를 같이 보는 이유가 그게 얘기하던 원각경은 그냥 안 봐요. 원각경 하무해 하무스님 주석을 근거로 해서 원각경을 보는 거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서를 봐야 되는 금강경을 보는 게 아니라 금강경 오가해를 보는 거죠. 오가해가 바로 주석서거든. 이유가 그게. 그래서 이 함부로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식대로 막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예. 그러므로 초기 수행법에 관계된 상세한 설명은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본서를 정독한 다음에 대யம் 적용과 주석서 문헌이 전하고자 하는 실천 수행법을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역자의 관점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였음을 밝힌다. 이번에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초판을 점검해 보면서 역자가 누락하였거나 잘못 옮긴 부분을 상다수 발견하였다. 너무 성급하게 출판하였다는 자체감이 많았다. 원래 이제 한 3번 이상은 출판한다 그래요.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누락된 글자라는 잘못된 단어를 쓴 경우도 있고 잘못 번역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대요.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애정의 지적을 해주신 바에 힘입어서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다. 이제 그분들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대림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야 할 것이다. 오용, 누락, 오자, 탈자 어느 하나에 대림 스님의 안목과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거기다 편집과 교양까지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대림 스님 노후가 아니었으면 개정판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누린 역자의 가장 큰 기쁨을 들려면 일목일창 두 분 스님을 만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분들은 누굴까? 서울대 출신의 스님들입니다. 예, 아주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분들이죠. 예. 대만에서 한 100명 정도의 엘리트들이 한 번에 출간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만이 발칵 뒤집힌 냈는데 우리나라에 한 발칵 뒤집힌 게 뭔가 하면 6명이 서울대생들이 출간한 사건이 그 중에서 여기 아마 일묵스님이 그 중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또 출간 서울대 출신은 누가 있느냐면 지산 스님이 있네. 네, 그분 입적하셨어요. 그래 어쨌든 그러 있는데 그 외에 또 입적하신 분 중에 서울대 출신들이 10명이 또 있습니다. 선방 수자도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요. 예, 강의도 아주 잘하신다. 그렇고 이 소문이 들으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얘기하자면 전체를 읽어내는 뛰어난 안목과 꼼꼼한 교정 능력, 게다가 놀랍게도 탄탄한 빨리 원전 독해력까지 갖추었어. 그러니 이런 능력이 있으면 본문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잘하신다고 봐야죠. 누락대 부분까지 지적해 주면서 철저한 교정을 해주었다. 두 분 스님들은 분명 한국 불교 동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양이 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양이 대리라는 게 동양이라 봐야 되겠죠. 본 지문을 빌려 일목일창 두 스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초기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도 하고 오자 탈자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서
해주고 여러 재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본 지면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멋진 표지 디자인으로 본서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황영수 불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선우들의 도움에 힘입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고치고 문장을 잘 더다듬고 역자 선물을 붙여 이제 개정 발판을 발간한다. 초판의 미흡한 점을 이렇게 해더라 회복할 수 있어 큰 짐을 든 느낌이다. 경경 변경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려운 일임을 절감한다. 남들을 고치고 다듬다고 하긴 했지만 역자의 경전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수행이 부족하고 겸손히 말씀이네요. 언어적인 소양이 모자라 잘못 옮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의 매순 질정을 바랍니다. 불기 2548년 8월 하리문에서 강복 상가선. 자, 이제 비로소 대염척경이 들어갑니다. 제1장 제염척경. 이 부분은 대염척경이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주석서하고 염척경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대염척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염척경할 때 염이 핵심입니다. 샷디가 핵심되는 경전입니다. 염철학하는 것은 샷디 향립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성의 논수에서는 이 대염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저기 대지도론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용수보살의 논수죠. 예. 지처라고 왜 하지 않을까? 지처. 이게 우리 염처를 하는 염처죠. 네. 염처를 하는데 왜 지처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있어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처음 말이죠. 네. 처음 수행할 때는 처음부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 지혜가 생겨야만 깨달음을 얻으니까 처음부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샷디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말. 샷디에 의해서 지혜가 따른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남림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혜의 칼을 잡는 게 누가 잡는? 샷디가 잡는다. 지혜의 칼을 잡고 번뇌락한 적을 막 무찌를 때 이게 지혜의 칼을 딱 놓쳐버렸다. 그러면 얼른 다시 또 지어야 된대. 얘기하죠. 지혜의 칼을 그럼 누가 그걸 짓느냐? 이제 앞으로 공부할 빠자나띠 정지 바른 알미 딱 짓는 거예요. 지어가지고 다시 또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때 칼은 뭐겠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렇게 짓고 있는 게 바로 샷디예요. 그러니까 이 샷디에서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샷디를 염을 첫 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대염척경 할 말이 참 많아요. 자, 한 1분만 더 얘기하고 말까? 서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단마르는 꾸루 족들의 업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니가 왜 등장하지 않을까? 이 비구니 상가가 생기기 전에 법을 쓰였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오지 비구니가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그래 염처의 길이 유일한 길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 항립
네 가지 샤띠 항립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편과 비탄에서 벗어나고 죽음이 없는 불사를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샤띠 항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이러면은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 부처님은 왜 출가를 단행했을까 하면은 이 사대문을 났을 때 죽은 사람을 보고 노인을 보고 그러니까 노인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봤다. 그럴 때 나도 반드시 저렇게 늙고 병도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북문에 딱 나섰을 때 출가 산문을 만나. 산문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 그래 출가를 단행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 딱 질문하는 이런 얘기. 죽지 않는 길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들으니까 기가 차는 거죠. 죽지 않는 길. 자기가 어떻게 알아? 트럼프한테 가든 푸틴한테 가든 시진핑한테 가든 가가지고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나라를 통치한 데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야. 얘기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데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아마 다 이래 한국에 가서 배우러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중요하다. 그 샤띠 항립이라는 이 요게 1-2번 문제가 샤띠 항립의 목적이 어딨냐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요. 이 네 가지 마음 챙긴 공부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상에 대한 수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죠.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생기면 코로나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왔다가도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명상을 하셔야 된다. 명상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면 이 상상으로 차를 마시면서 시냇물 흐르듯이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표상을 이 표상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는 계속 그 다음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하루에 1분 내지 한 3분씩만 명상을 해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에 기운이 생겨요. 최장 10분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몸 안에서 막 안개와 같은 그런 에너지 흐름이 막 생기고 형태가 사라지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선 목소리가 우렁차게 되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끝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